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에서 대청중이를 맡고 있는 길다빈 강사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과 같이 4가지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내신 준비 유의사항, 그 점수별 전략 살펴보고, 두 번째로 작년도 시험 총평,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청중이 기출문제 유형별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KNS 내신 관리 프로그램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신 준비 유의사항 그리고 점수별 전략입니다. 먼저 이제 중학교 내신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신은 이제 단기간 내에 정해진 시험 범위를 성실하게 학습을 하는 기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공부 체력을 좀 기르는 기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1학년 때 좀 잡혀져 있지 않았던 또 습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성실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오히려 내신 대비를 통해서 좀 잘 잡혀져 가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 필수 문법 개념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부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청중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학기에 기말고사만 시험 범위를 치르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일단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면서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압박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였겠죠. 어쨌든 그 필수 문법 개념이 한 챕터에 이제 2가지씩 그러면 총 이제 4가지의 문법 사항을 두고 사실 정규 때보다도 훨씬 되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실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 대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또 실력 향상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이 보통 저희가 한 4주, 3주 그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성실성과 그리고 암기력과 문법 실력을 같이 좀 기를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 내신이 실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중학교 내신은 연습 게임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게임을 얼마나 제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올라갔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대비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의미 있는 기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이 탄탄해야 이제 안정적인 100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응용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틀려오는 문제들을 보면 몰랐다라는 문제라기보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디에 내가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청중이 시험 범위를 지금 잠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험 예상 범위가 이제 1과 2과라고 했을 때 1과 해당하는 챕터 2개씩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8개까지 하면은 지금 이제 문법이 총 16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 챕터들을 정말 반복적인 학습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정규 때보다도 훨씬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내 문법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바람직한 내신 공부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일단 5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아이들이 숙제가 습관이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일단 가장 제가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 조절을 잘한 친구들이 마지막 결과물도 좋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잘 좀 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수업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에 조금 너무 의존을 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조금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수업 때에도 얘들아 학교 수업 잘 듣고 있니? 그래서 필기 검사도 해보고 이제 책도 이제 제가 살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의 어떤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든지 조금 시험 범위에 조금 더 세세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청중이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뭐 앞방과 뒷방 선생님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아이들이 많이 좀 저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저도 이제 그거를 듣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대비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필기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 이제 풀어봤어도 선생님께서 구두로 그 출제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100점을 안정적으로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틀린 문제 오답풀이가 이제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문법 문제만이 아니라 독해나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뭐 기출 모의고사를 다 통틀어서 왜 그게 답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학원에 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문법의 중요성인데요. 이제 대청중의 시험은 아무래도 문법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영어를 좀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어떤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면 다 이제 손꼽아서 문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도 사실 뭐 쉬운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쉬운 문제를 맞추는 건 누구나 맞춰오는 거고 내가 선생님께서 조금 변별력 있게 내주셨던 그런 문제를 내가 맞춰오기 위해서는 이제 감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개념에 대한 어떤 암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경계선을 반드시 넘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기출 모의고사를 이제 풀어보는 건데요. 아무리 이제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하지 않고 푸는지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까지 해서 3주 정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다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들이 한 3회 정도 이상의 또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제 데이터가 딱 쌓여요. 자기가 어떤 문제에서 이제 오답이 나오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모의고사를 풀고 자기가 어떤 유형을 틀렸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어떤 문제 유형에서 이제 오답이 나오는지 제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최근 대청중의 시험에서 나왔던 이제 문제 유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어법, 어휘, 의사소통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칠해놓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면 순전히 그냥 본문이나 내용을 암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에서 오답이 나오고 있다면 일단 그 친구는 본문 암기를 굉장히 소홀히 했던 친구다라고 이제 제가 피드백을 주고 다시 이제 암기를 시키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이제 조금 응용력과 기본적인 실력을 더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풀려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한 공략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실전에서는 훨씬 긴장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풀어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시험을 보면 대충 너가 어느 정도 지금 점수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공부를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제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점수를 딱 봤을 때 80점대 후반이나 이제 90점대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어떤 취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좀 문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 좀 어휘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취약적인 유형을 다시 한번 좀 공략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아무래도 조금 긴장감을 좀 많이 좀 낮추고 너무 문제를 성의 없이 좀 풀어서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긴장감을 좀 가지고 좀 자만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친구들이 좀 이쪽 점수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0점대 초중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가지 케이스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암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요 점수대 친구들이 많고, 아니면 내가 암기는 정말 잘 되는데 문법이 좀 취약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점수가 좀 안 나오던지,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준비를 하는 거지만 네, 두 가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균형 잡힌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내 아이가 70점대 이하의 점수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본문과 프린트의 암기를 가장 1순위로 목표를 두고, 또 이 친구들은 학습 습관이 좀 잘 잡혀져 있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점수대별 공략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도 시험 총평을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한 번씩 치렀었는데,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한다면 2학기 기말고사가 전반적으로 1학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이하게 좀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네 과의 과를 이제 들어갔지만 항상 그 중에서는 몇 과는 문법만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항상 하셨고, 이제 학교 프린트가 아무래도 과가 좀 많다 보니 프린트 양도 좀 굉장히 좀 제법 되는 축에 속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쳤는데 문법과 영작의 비중이 무려 54%를 차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도 기준입니다. 중간고사를 계속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기, 2학기 둘 다 시험 범위 사실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평상시 어법 실력이 당연히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중요했던 시험이었었고요. 대청 중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문법 유형이 가장 높은 좀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반 이상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5점 배정 같은 경우에가 어법 문제가 다수였기 때문에 고득점을 결정을 짓는 게 문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업 필기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선생님께서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학교이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사실 난이도가 좀 평이했었던 이유가 1학기 때는 이제 외부 지문이나 팝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외부 지문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본문만 열심히 좀 외우면 됐어서 체감 난이도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떨어졌던 시험이었고요. 독해 유형도 조금 독해 유형에서도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내는 학교이기도 한데, 이때 시험에서는 좀 평이하게 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문법과 영작을 포함해서 50%에 가까운 그런 비중을 좀 차지했었던 시험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시험 범위가 많았던, 하지만 이번부터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법이 가장 높은 비중을 또 차지했었던 시험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5점 100점이 다 5문제가 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체감 난이도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사실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면서 좀 독해력까지도 사실 좀 요구를 하는 그런 시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오답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팝송을 가지고 어법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에서 좀 100점 방지에 오답을 유도했었던 문제까지 나오면서 기말고사가 1학기 때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업 필기 중요성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께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청 중위는 사실 본문 문제는 어느 학교도 다 내지만 본문 외에 지문이 있어요. 이제 Culture and Life라는 지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구석구석 좀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스타일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청 중에 대표 문제 그리고 유형별 전략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독해 유형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 문제 유형이 나오고 또 내용일지 불일지 전형적인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따 전략적인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독해는요, 본문 암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너무 기계적인 암기는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문을 외운다는 게 아무래도 영작 실력에도 당연히 도움은 되지만,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가 바탕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혹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제 본문을 저희가 이제 통암기로 이제 영작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왜 이제 굳이 그렇게 봐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똑같이 답변을 드리거든요. 본문 암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문장을 좀 바라보는 눈과 암기력 그런 것도 같이 좀 길들여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또 내용 일치나 추론 유형에서는 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사실 관건인데요. 이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사실 평상시에 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훈련을 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의 단서 문장을 좀 찾아가면서 소거하는 훈련을 저는 조금 시키거든요. 이게 자기가 아는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좀 그 지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거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풀지 말고 혹시나 문장이 조금 변형이 되거나 삭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면서 푸는 습관을 저는 그냥 평상시 숙제에서도 그냥 무조건 다 그렇게 풀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때 가서도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평상시에는 계속 아무렇게 풀다가 갑자기 그 시험장에 가서 꼼꼼하게 풀려고 하면 그게 또 잘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길러야 되고 또 본문 내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고 자만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휘 유형인데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오른쪽 먼저 보시면 예문과 영영풀이를 주고 이제 문제를 맞추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나와줍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고 열심히 외우면 충분히 오히려 시간 단축을 하면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의 그 예문과 영영풀이를 이렇게 꾸준히 조금 이렇게 변형을 최대한 안 하시고 좀 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되 그리고 혹시나 또 변형의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또 좀 대비를 하는 거는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문에 대한 요약문을 주고 이렇게 어휘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과서에 들어가는 모든 주요 단어 수거 당연히 암기가 필수고요. 그 단어들 중에서도 어떤 다이어나 반이어, 동의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한번 또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절대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어휘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영영풀이나 예문은 당연히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당연히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문제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복 테스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테스트를 통해서 좀 빠른 시간에 풀이하는 게 이제 문제의 목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보날까지도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실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지 제가 기출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좀 똑같이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법 유형인데요.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복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내실 때에도 이렇게 하나의 문법 사항보다는 이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문법을 섞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프린트에 나와 있었던 추가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지문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어법적인 사항들을 공부를 해야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나왔던 이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도 있지만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서술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위치에 들어가는 단어가 뭐겠느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술형에 대한 이제 배열 문제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지금 아까 또 복수응답 봤듯이 항상 5점 배점의 복수응답은 이제 꾸준하게 학교에서 이제 좋아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법 사항들이 다 섞여서 이제 답을 이제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작 서술형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그 지문 안에서 이 밑줄이 쳐져 있지 않죠. 그냥 이제 A, B, C, D만 놓고 거기에서 틀린 걸 3개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평상시에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는 맞출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를 쓸래, 뭐 부사를 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오답을 좀 요구하시는 하지만 뭐 그렇게 고난이도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지문이 오히려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1학기 기말고사였었고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해서 요약문을 줬습니다. 근데 그 요약문에 대해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이제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에 정답이 이렇게 뭐 조건절이 뭐 will을 쓰면 안 되고 뭐 recommend에 ing를 적어야 되고 이런 2가지 문법 사항에 대해서 사실 이때 물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기억을 나기로는 그 recommend가 어쨌든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출제를 포인트를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잊지 않았던 친구는 이제 맞았고 아니면 이제 정말 평상시 실력으로 이거를 맞춰야 되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이제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였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까지도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원래 본문 지문이 있습니다. 원래 본문 지문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아예 다른 이제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의 문장으로 다시 한번 완성을 해봐라 라고 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선생님께서 be known for이라는 수거를 아마 이제 구두로 아마 출제 포인트를 알려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선생님의 설명을 정말 빠뜨리지 않고 잘 들어야 내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과서 외에 그 cultural life에 있는 지문인데 이 지문을 놓고 이제 서술형을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시험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문법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단원별 핵심 문법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당연히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론을 제대로 외웠는지 이론 테스트를 또 추가로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되게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연습 그리고 바르게 고쳤을 때 감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근거 설명을 하고 내가 고친 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규 때 문법을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 대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한 훈련이 좀 돼서 좀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도 연습을 하지만 그 문장들이 어떻게 좀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또 문제를 만들어내서 영작 훈련까지도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신 관리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마칠 건데요. 대청 중인 시간표는 지금 주 2회 반이 7시 반에서 10시 2시간 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 1회 반은 토요 반으로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2회 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시간 반 중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테스트를 보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수업은 무조건 이제 1시간 30분은 무조건 수업을 반드시 좀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테스트를 보는 건데
건데 사실 우리 아이가 혹시 어떤 문법이 좀 약하거나 좀 성실도에 있어서 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친구라면 저는 반드시 주 2회 수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 1회 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내신 대비가 좀 수월한 친구라든지 문법에 대해서 좀 기본기가 어느 정도 탄탄한 친구들이 들었을 때 사실 어렵지 않게 좀 소화를 할 수가 있고, 저 1회 반 같은 경우에는 또 2회 수업에 걸친 내용을 하루에 다 몰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제량도 많고 또 수업 진도도 굉장히 좀 빠르고 타이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 2회 반을 들어서 좀 어느 정도 기본기나 어떤 습관적인 부분들을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 수업 때에 오면 이제 저희가 본문이나 이제 대화문에 관련된 이제 빈칸 서술형 테스트를 보지만 그거 이외에도 그 시간에 배웠던 리뷰 테스트, 그 시간에 배웠던 본문이나 문법에 대한 리뷰 테스트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의 모든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보고 이제 일정한 점수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 이제 끝나서 다시 이제 시험을 보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도를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주 1회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보를 포함해서 정말 못해도 최소 3번 이상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푸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앞타임이네 이렇게 불러서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앞타임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불러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전후 관리인데요. 숙제나 재시험 같은 게 당연히 당일 마무리가 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다 마무리를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불러서 또 이제 마무리를 시킨다든지 혹은 주말까지도 제가 클리닉을 활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이제 정규 때보다는 숙제량이나 뭔가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밀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주에는 반드시 그 주에 모든 거를 끝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목표로 삼고 좀 성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1회 모의고사를 푼 것에 대한 점수를 바탕으로 조금 부족한 친구들, 좀 문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충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개별 학습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로만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학교 영영풀이 프린트를 주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시험을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테스트를 정말 많이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프린트를 주면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문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제로 또 주관식으로 한번 이제 풀어보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리뷰 테스트인데, 뭐 본문 관련된 혹은 어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학습이 잘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프린트 정리된 거 이외에도 사실 내신 필수 자료가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또 수업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전 보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한 2시간 정도 동안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이때 사실 뭘 하냐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영불이, 어휘,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시킵니다. 이게 어려워서 사실 아이들이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보지 않으면 아이들이 내용을 까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꼭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직보를 꼭 나오라는 이유가 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필요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형이나 어법 대비해서 프린트나 교과서 안에 있는 문장들 중에서 어떤 문장들이 핵심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줘서 이제 어법이 약했던 친구들 끝까지 놓지 않도록 이제 제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 관련된 이제 대상 문제를 쭉 한번 이제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풀었었던 기출문제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르고 이제 마치게 돼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직전 보충 때 제가 나가는 자료를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대청중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석구석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이런 문장들을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이제 그런 것 좀 정리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문법도 네, 다시 한번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린트에 있는 문장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실전 문제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어머니들께 점수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조금 정원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 25명 내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강의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인원이 적게, 네, 정원이 또 꾸려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시 듣기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가 톡강에 아마, 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내신 대비는 4월 1일 네, 토요일부터 네, 개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첫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네, 4월 3일 날, 네, 월요일 날 네, 그렇게 개강이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접수는 네, 아직 네, 기간이 있으니까 네, 충분히 고민하시고 네,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나중에라도 좀 궁금하신 거 생기시면 저희 학원 상담실에 전화 주시면 네, 답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2시간 반 동안은 이제 저랑 같이, 네, 모든 클리닉을 다 같이 저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이제 클리닉실로 이동을 해서 이제 조교 선생님께서, 네, 관리를 해 주시고 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네, 따로 관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청중이 출판사에 맞는 그 교재랑 뭐 워크북이랑 같이 해서 이제 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좀 프린트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핸드아웃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로 구매하실 거는 네, 없으시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